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요즘은 확실히 유튜브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취미나 관심 분야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미국에서 유튜버를 꿈꾸던 최악의 오타쿠가 저지른 정말 말도 안 되는 살인사건을 소개해볼까 해요. 날 현장에 있던 생존자가 있어서 더 생생한 그날 범인의 행적을 말해줬는데 그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와이스마켓이라는 식료품 가게인데 2017년 7월 13일 한 달간의 휴업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어. 근데 사람들 반응이 좀 냉랭하더라고. 보통 이런 마트나 가게가 한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오픈하면 좀 반기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되게 작은 마을이라 막 슈퍼 같은 것도 되게 적어서 이런 식료품점이 더 소중하거든.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야. 아예 이 문을 닫아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던 거지. 알고 보니까 주민들이 이러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 때문이었어. 정확히는 그가 벌인 어떤 사건 때문이었지. 사진 속 이 남성이 사건의 주인공. 당시 24살이던 랜디 스테어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그냥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 부모님이랑도 문제가 없었었고 2살 어린 남동생이랑도 잘 지냈었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소심하고 그냥 내성적이라는 것만 빼면 평범해. 근데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남들한테 주목받는 걸 굉장히 꺼려했었대. 모르는 사람이랑은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근데 특히 서양권에서는 아이 컨택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진 못했어. 하긴 애초에 친구를 만들거나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 그렇다고 해서 관심 분야가 전혀 없던 건 또 아니야. 랜디가 초등학생이던 2004년에 당시 TV에 데니 팬텀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방영했었거든. 근데 거기에 푹 빠진 거야. 이게 전형적인 히어로물인데 좀 찌질했던 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유령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이었지. 이게 약간 개인적인 내용인데 나도 어렸을 때 이 만화 진짜 좋아해서 맨날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 이게 진짜 재밌어. 어쨌든 랜디는 데니 팬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서사랑 특징을 모두 외울 정도로 엄청 깊이 빠져들었어. 근데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꽤 많거든. 맨날 새로운 악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다 외운 거지. 그러니까 완전 광팬인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앰버 맥클레인이라는 이 악당을 제일 좋아했었대. 최애 캐릭터였는데 이게 상상 이상으로 좀 광적으로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3년 정도 흘려서 2007년이었는데 랜디가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애니메이션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됐어.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도 아직 그 유튜브라는 게 생소한 플랫폼이었거든. 랜디는 이 세계에 바로 매료돼. 자기도 채널을 해보고 싶은 거야. 결국 직접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거기에 데니 팬텀 리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지. 그의 구독자 수는 점점 늘어나서 1년에 한 1000명 정도 시청자를 얻게 됐어. 이게 엄청난 수치는 아니지만 랜디는 누군가 그냥 자기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렇게 매일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더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해. 저작권 문제로 채널이 아예 삭제되고 만 거야. 이 일로 랜디는 꽤나 좌절했지만 굴하지 않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그런 채널을 다시 만들었어.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관심 분야 나누는 게 재밌었었나 봐. 근데 이번 채널은 주제를 좀 바꿔서 홈비디오? 그런 형식의 코미디 영상을 업로드했어. 하지만 당시 유튜브에는 수익이 없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취미인 거지. 근데 그쯤에 랜디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랜디 부모님은 아들 미래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아르바이트를 권유하게 돼. 아무래도 유튜브 수익이 안 되니까 좀 직장을 얻길 원하신 거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맥도날드에 취직을 하긴 해. 근데 3시간 만에 때려치고 다시 방에 틀어박히더라고. 3일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겨우 3시간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부모님은 아들의 사회성이 진심으로 걱정됐어. 그래서 아버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자기 직장에다가 부탁해서 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 랜디도 마지못해서 아버지 제안을 수락하게 돼. 랜디의 아버지 직장이 바로 와이스 마켓이야.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거지. 얼마 후 랜디는 일을 시작했어. 다행히 근무 시간에도 늦질 않고 동료들이랑도 꽤 잘 지내더라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니까 한결 마음이 놓였었고. 한편 랜디는 그 유튜브 업로드도 게을리하지 않았었는데 2011년에는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 그의 채널이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이제부터 영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야. 이 소식을 막 영상으로 공유하면서 기쁨을 전했었대. 이런 거 보면 랜디가 얼마나 자기 채널에 진심이었는지 느껴지지. 그런 와중에 랜디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어. 랜디가 친구가 거의 없었거든. 그나마 유일하게 매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야. 랜디는 이 일을 계기로 우울증을 앓게 됐고 동시에 사후 세계에 몰두하게 됐어. 사실 어릴 적부터 죽음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해. 예전부터 그 데니 팬텀을 좋아했던 것도 주인공들이 영혼, 유령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는 것도 한몫했었고. 근데 정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사후 세계에 더 빠져들게 된 거야.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후에 랜디도 차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그 죽음에 대해서 몰두하게 돼버린 거지. 동시에 다시 데니 팬텀을 보기 시작해. 그게 우울한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냥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되게 광적이야. 랜디가 최애 캐릭터 엠버에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더라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만화 속 엠버는 여자잖아. 그래서 랜디 자기도 사실은 여자고 지금은 남성의 몸에 갇힌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성 정체성 혼란이라는 조금 다른데 특정 캐릭터랑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걸로 보여.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돼. 본격적으로 자기 외모를 엠버처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야. 3일에 한 번씩 면도기로 자기 온몸의 털을 싹 밀어버리고 또 유령처럼 창백한 피부를 위해서 바디 페인트로 온몸을 새하얗게 칠했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엠버는 그 특유의 아이라인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화장도 했었고. 아니 이게 단순 코스프레를 넘어서기 시작하거든. 랜디는 점점 망상에 빠져들어가. 자기가 엠버가 되기 위해선 아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이른 거야. 엠버를 향한 집착과 함께 랜디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겨났는데 그건 바로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어. 지난 1999년 콜로라도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인데 이 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어. 2명의 범인은 사건 당일 학교 도서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근데 랜디는 이 범인 중 한 명인 에릭 해리스를 자기의 우상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 삐뚤어진 신념을 갖게 된 거지. 2017년 당시 랜디의 머릿속은 점점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해. 난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될까? 총기 난사 그거 너무 멋지잖아. 와, 정말 시한폭탄 그 자체인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랜디는 팬심으로 엠버스 고스트 스쿼드, 줄여서 EGS라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팬이 만드는 2차 창작물 같은 거야. 당연히 주인공은 엠버였고 그는 애니메이션 제목인 EGS의 각 알파벳을 그에 해당하는 숫자로 막 바꾸었고 그렇게 나온 숫자가 5, 7, 19였어.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걸 거꾸로 하면 2019년 7월 5일 그날을 D-Day로 결정하게 돼.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2019년까지 2년이나 남은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빨리 죽어서 엠버가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날짜를 앞당겼고 다시 정해진 시간은 2017년 6월 7일이었지. 그날은 랜디가 제작하는 EGS의 애니메이션 마지막 화가 업로드되는 날이었어.
D-Day 한 달 전, 랜디는 유튜브 채널에 평소와 조금 다른 영상이 올라오게 돼. 그가 뒷뜰에서 총을 다루는 모습이었고 그 영상 속에서 입고 있던 옷은 컬럼바인 총기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티셔츠랑 같은 옷이더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 영상이 감시하는 걸 알아채리지 못했어. 얼마 후 랜디는 라이브 방송을 키더니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하더라. 혹시 운명을 믿으세요? 이걸로 운명 점쳐볼게요.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많이 나오면 집에서 혼자, 뒷면이 많이 나오면 자기가 일하는 마트의 직원들을 데리고 사후 세계로 갈 거라고 하는 거야. 당시 랜디는 와이스마켓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아니,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장난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나는 좀 섬뜩한 거야. 뭐 어쨌든 그렇게 동전 던지기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결과는 뒷면, 두 번째는 앞면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동전 던지기를 하기 전에 랜디는 매우 흥분한 것 같더라고. 막 신나 있었어. 이렇게 3번째 결과는 뒷면. 랜디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운명이야 이 말과 함께 방송을 끝내게 돼. 그렇게 2017년 6월 7일 랜디가 정한 D-Day가 됐어. 유튜브에는 예고한 대로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업로드됐지. 그 시각 랜디는 자신의 더플백에 총 2자루를 챙겼어. 혹시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그런 거지. 어느덧 밤이 되었고 당시 와이스마켓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랜디를 포함한 총 5명의 직원만 남아있었어. 모두들 빨리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갈 생각뿐이었지. 그래서 아무도 랜디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었고 다른 직원들은 재고 정리랑 청소를 하는 사이에 랜디는 마트 출입구를 막듯이 바리케이트를 세우기 시작해. 이때 랜디는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었어. 직원 중 한 명이 이걸 우연히 보기도 했대. 근데 랜디가 그냥 핸드폰 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게 그냥 영상통화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거야. 한편 영상은 실시간으로 랜디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됐고 그제야 몇 명의 팔로워들은 이게 진짜라는 걸 인식하게 돼. 시간은 새벽 1시였어. 마트 직원 크리스티는 또 다른 직원 빅토리아랑 메달을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둘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주변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상태야. 잠시 후 빅토리아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향했지? 그 순간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 랜디가 빅토리아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 거야. 빅토리아는 간신히 뒤를 돌아서 달아나려고 했는데 랜디는 지체 없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서 한 발을 더 발사하게 돼. 그제야 크리스티는 총성이 울리는 곳을 바라봤는데 빅토리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랜디는 쓰러진 빅토리아를 향해서 계속 총격을 가하고 있더라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크리스티는 그냥 굳어버렸어. 그리고 그 순간 랜디와 크리스틴의 눈이 마주쳤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크리스틴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더라고. 그리곤 다른 매대 앞에 있는 또 다른 직원 브라이언을 조준했어. 멀리서 그의 팔, 사타구니, 가슴, 그리고 머리를 쐈어. 이후엔 마트 매니저를 찾아 나섰는데 이미 총성을 들은 매니저가 몸을 숨겼지만 랜디는 그를 찾아내서 2발의 총을 쏘게 돼. 이때까지도 크리스틴은 너무 놀라서 제대로 도망치지도 못한 상황이었어. 이 상황은 워낙 비현실적이라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대. 일단은 조심스럽게 빅토리아에게로 다가가서 살아있는지 그녀의 몸을 흔들어 봤는데 빅토리아는 의식이 없었어. 크리스틴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911에 신고 전화를 해. 동시에 미친 듯이 마트 입구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랜디와 마주치고 말아. 심지어 보니까 마트 입구는 랜디가 세우던 그 판자로 막혀 있었지. 크리스틴은 죽기 살기로 몸을 던져서 유리문을 깨고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어. 그리고 겨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지. 다행히 랜디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 그런데 그 사이 랜디는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고 있었어. 마지막으로 랜디는 트위터 계정에 이런 글을 남기게 돼. 잘 있어 인간들.
보고 싶을 거야. 이후에 자기 입안에 총구를 밀어넣었고 잠시 후 마지막 총성이 울렸어. 랜디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즉사했고 크리스틴을 제외한 동료 3명도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아. 피해자는 63살이던 테리 스털링, 47살이던 브라이언 헤이스, 26살 빅토리아 브롱이었어. 사건이 벌어진 후 경찰들은 범인의 집을 수색하다가 컴퓨터에 남겨진 영상과 그동안 썼던 노트들을 확인하게 돼. 그렇게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된 거야. 랜디는 영상에서 마트 동료들이 사후세계랑 캐릭터 엠버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게 불만이라고 했고 이들을 모두 사후세계로 데려가서 사실을 확인해 줄 거라는 그런 망상에 빠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랜디가 평소에 이 동료들과 사이가 나빴던 게 아니거든. 그래서 더더욱 동료들 중 그 누구도 그의 이 끔찍한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미스테리하게 남은 점이 있어. 분명 랜디는 크리스틴을 2번이나 마주쳤어. 하지만 그녀에게만은 총을 쏘지 않았지. 그냥 살려줬다고 볼 수가 있어. 왜 그랬는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크리스틴과의 관계가 남들보다 비교적 가까웠거나 혹은 그녀가 랜디의 그 망상에 빠진 엠버 이야기를 잘 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 사건 당시 랜디는 검정색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다고 해. 그가 좋아하는 캐릭터 엠버의 메이크업과 비슷한 모양이더라고. 나중에 알려진 건데 랜디가 생전 데니 팬텀 애니메이션 제작진한테 그 엠버의 분량이 너무 적다면서 끈질기게 항의를 했다더라고. 오히려 엠버 그 캐릭터는 망상에 빠진 잔혹한 살상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한테도 많이 알려진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런 이유 때문에 랜디는 지금까지도 인터넷 역사상 최악의 오타쿠라고 불리고 있어.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요즘 세상이 참 왜 이럴까? 이젠 사람 사이에 원한, 불만 이런 걸로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린 새로운 범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너무 흉흉하다.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디바메이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찾아주고. 그럼 안녕.